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이렇게 진정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이 코로나에 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전에 한번 그 SIS 모델로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그 동영상을 그 찍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SIS 모델이 아니라 이제 SIR 모델로 조금 이제 모델을 수정해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제가 이 SIS 모델에서 SIR 모델로 이제 바꾸게 된 계기는 현재 그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죠. 주춤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또 다시 그 미국을 비롯해서 그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그 초기 상태는 그 지났다고 보고요. 현재 방역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라서 초기에 우리가 예측한 그 R0, 즉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현재는 조금 많이 이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R0 값을 수정하고 그리고 또 어, 현재 그 확진자 중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면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진행 어떤 그 추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또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그 3월 20일 기준으로 발표된 그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가 8,652명이고 회복자가 2,233명, 현재 사망자가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제 확진자를 기준으로 이제 주로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격리자, 우리가 격리자라고 하면은 그 확진자 중에서 회복된 사람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사망자를 뺀 현재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infected라고 해서 그 이전에 그 SIS 모델에서 그 IT에 해당하는 그 값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격리자를 즉 infected person을 한번 보면은 6,300 현재 25명인데 이 추이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그 3월 한 10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 격리자의 추이가 이제 꺾여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확진자가 현재 일별로 한 100명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회복자의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치료받는 사람은 점점 이렇게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사망률 추이를 보면은 현재 사망률은 다시 평균 사망률이 1.09%로 한 1%대에서 이렇게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률의 추이를 보면은 이전에 그 회복률이 3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확진자의 증가로 떨어졌다가 현재 다시 이런 그 확진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다시 이제 회복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25.8%가 되고요. 제가 이전에 SIS 모델에서는 회복률, 감마를 평균 20%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감마를 1월 24일 기준을 이제 10%로 넣고, 그 다음에 5월 17일 기준을 50% 넣어서, 그 사이 기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을 하냐 하면은 현재 이제 그 점점 이런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퇴원을 하면서 회복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회복률이 이제 뭐 80% 이상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회복률이 이제 많이 높아질 텐데 아무튼 이렇게 회복률 자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별 확진자 증가 수를 보면은 다시 900명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그 100명 안쪽에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조금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성 그 확진율을 보면은 즉 검사 받는 사람 대비 코로나 확진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양성 확진율이라고 보고 그 평균은 현재 한 2.78% 정도. 그다음에 일별 양성 확진율은 어제 기준으로 한 1.3%. 그래서 일 검사량은 한 11,000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한 10,000명이 검사를 받으면은 1.3%니까 한 100명 정도가 이제 확진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들어서 이런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한 환자 중에서 어떤 이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신문 기사가 이제 있습니다. 일본 다케다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약 개발을 이제 착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스 CO 코로나 이제 이 바이러스에 어 그 TAK888이라는 어떤 그 면역 글로불린 제제를 이제 코로나 회복자로 어떤 혈장으로부터 우리가 그 채취를 해서 이 약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뭐 중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복수의 어떤 사례가 중국에서도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런 그 코로나의 병에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모델을 조금 수정해서 기존의 이제 SIS의 모델에서는 이제 회복된 환자가 다시 이제 재감염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그 모델을 이제 SIR 모델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IR 모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SI 감염이 돼서 다시 이제 리커버가 된 환자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R로 바뀌는 환자는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재감염되지 않는 또 전파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IR 모델로 이제 수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S는 이제 비감염자 수고, I는 이제 감염자 수, RT는 이제 회복자 수를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 s는 이 ST를 총 인구수 n으로 나눈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스몰 it, 스몰 rt도 전부 이제 n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펙션 레이트는 0.41 초기에는 0.41로 가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0.38로 그 어느 정도 이제 방역이 그 조치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그 베타 값도 이제 줄어드는 걸로 가정을 했고 리커버리 레이트 감마도 이제 10%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0.35%씩 증가해서 5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50%에 이제 도달하도록 그렇게 회복률을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역시 가정했습니다. 사망률은 1%로 가정하고요. 그래서 회복자는 이제 면역을 가지기 때문에 감염 전파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기본적 이퀘이션은 뭐 SIS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즉 이제 비감염자의 그 시간에 대한 비율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만날 확률에다가 그 감염 확률 베타를 이제 곱해준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자의 그 시간에 대한 그 변화율은 감염자가 다시 이제 회복될 비율이니까 감염자 I에다가 이제 감마를 곱해준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자가 그 다음에 감염자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비율은 베타 SI 즉 그 감염자가
비감염자와 만나서 이제 감염될 확률에다가 그다음에 감염자가 이제 회복될 확률을 빼주고 또 사망률을 이제 빼주는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S와 IR을 전부 다 더한 값은 1 빼기 알파 곱하기 I, 즉 여기 알파는 이제 사망률을 얘기하고요. 즉 사망된 사람을 빼준 값 비율만큼의 값이 되겠습니다. 초기 조건은 I0로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1차 어떤 미분 방정식, 연립 미분 방정식인데, 이 해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구할 수가 없지만 이제 근사적으로는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예상 감염자, 여기서는 이제 infected person, 즉 그 감염 후 이제 회복된 사람을 뺀 그 순수 이제 감염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구해 보면은 이건 그 사망률을 고려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SIR 모델을 쓴 경우고요. 그래서 베타는 이제 0.41, 초기에는 0.41로 되고 2월 26일 이후에는 이제 방역 효과로 0.38로 떨어지고, 감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에서 0.5까지 증가한다. 그래서 R0 값이 초기에는 4에서부터 나중에는 이제 0.7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 인원은 모수는 이제 4명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염자의 수가 그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이 이제 최대 그 감염자, 여기서 이제 격리자가 될 텐데요. 격리자 수가 8,197명이 되고요. 그래서 총 그 예상 감염자 수는 이 감염된 사람을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이 이제 그 87,67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 사망자는 사실 이 사망률 자체가 또 워낙 민감한 변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한 3천여 명 정도의 어떤 사망자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그 SIS 모델로서 역시 동일한 변수를 집어넣어서 다시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SIS 모델에서도 이런 그 격리자 숫자는 감염자 숫자는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SIS 모델에서는 이런 그 회복된 사람이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염된 전체 그 모수가 훨씬 이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SIR 모델도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봤을 때 이 종료 시점은 그 SIR 모델로 우리가 구했을 때는 5월 22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SIS 모델로 했을 때는 5월 27일, 즉 5월 말 정도가 이제 5월 하순에서 말 정도가 최종 이제 감염자가 없어지는 그 이 코로나가 이제 종멸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기 격리자의 어떤 예측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게 예상 그 확진자 수가 아니라 격리자 수, 즉 현재 이제 회복된 사람들, 그 확진자 수에서 이제 회복된 사람과 사망자를 수를 뺀 격리자 수라는 걸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한번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만약 이 추세대로 따라간다면 이 모델이 맞는 거고, 또 어느 순간에 이 추세가 이제 깨진다면은 이 모델 자체가 또 잘못된 거라니까,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이제 3월 19일 그 SIR 모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여기서는 이제 확진자보다는 이제 그 감염자, 격리자의 어떤 그 추세를 보고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 모델 자체에는 이미 그 사회적 격리 효과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즉 베타 값이나 그 감마 값에 우리가 그 사회적 격리 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의 SS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해외의 어떤 그 신규 감염자 유입을 우리가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규 어떤 감염자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면은 다시 초기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전염이 이제 급격히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도 여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격리 조치와 더불어 반드시 어떤 이런 그 해외 감염원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과 같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예측 모델을 조금 더 이제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 단기 면역력의 효과, 즉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회복한 환자들이 면역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럼 만약 있다면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게 이런 앞으로의 어떤 전염병의 어떤 확산을 막는 어떤 그 방역을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사실 조금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이 빚어낸 그런 그 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또 어떤 이 숙주들을 우리가 숙주들의 어떤 보금자리를 파괴함으로써 그 동물들이 다시 어떤 바이러스 형태로 우리에게 어떤 이 전염병을 다시 안겨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현재 인류가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인간도 이 지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공존해 나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지만 이런 계속되는 어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인간이 보다 이제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훨씬 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주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오만과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사실 이런 현재 어떤 문제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주 혹은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되찾는 게 훨씬 더 이제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